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쌤입니다. 여기는 뒤에 빌딩 보이지만 저희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3번 출구에서 걸어서 30초 거리에 있는 서울 센트럴 정신건강의학과 박찬민 원장님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서울역 앞에서 작고 아늑한 공간에서 환자분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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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찬민 원장님은 좀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조금 특별한 이력이 좀 있으시죠? 네, 조금. 네, 어린 시절을 좀 외국에서 보낸 경험이 있으셔서 외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고요. 네. 또 부부치료도 좀 공부하신 경력이 있으셔서 부부치료도 좀 하고 싶으신데 여기가 워낙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그 빌딩이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사례를 접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저 건너편 빌딩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SG 타워인데. SG 타워인가요? 네, 아직 입주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빌딩이 바로 보여갖고 너무 좋은데요. 아마 우리 직장인 분들 정신건강을 또 책임질 서울역에 서울 센트럴을 기억해 주세요. 네. 선생님 어렸을 때 경험 조금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뭐 네. 좀 좋은 기회가 닿아서 초등학교 때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서 조금 잠깐 거주를 했었고 네. 거기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사실은 뭐 즐거운 추억도 많았지만 의외로 좀 소외감이나 좀 외로움이나 긴장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뭐 사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도 뭐 인싸는 아니었지만 항상 그 외국에서는 약간의 아싸의 느낌으로 지내오면서 그런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갖게 되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K-팝을 선두로 해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뭐 2019년 12월 통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 250만 명 정도? 그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으로 하면 한 5% 정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250만 명이니까 5% 정도가 외국인이네요, 현재.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 뭐 주로 아시아권이 제일 많긴 한데 다른 문화권에서도 많이 이제 더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에서 영어 진료는 우리 서울 센트럴 정신건강의학과로 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에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고 또 국제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나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자유로운데 네. 근처에 찾아가서 상담받을 상담실도 별로 없고 어떤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네. 되게 외로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은 한국인이니까 영어도 얘하고는 한국말에서 자유로우신데 서로 되게 고립감 느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울 센트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박찬민 원장님이 아마 많은 역할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확실히 진짜 외국인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네. 특히 제가 오늘 여기 병원 오다 보니까 여기 길 양쪽에 무슨 여기는 한국이긴 한데 유럽 사람들 같은 저기 뭐지? 금발의 외국인들도 네. 있고 확실히 여긴 중구는 좀 틀리네요 또. 네, 전 용산구에서 왔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이제 뭐 서양인이라고 하죠. 네. 백인 분들도 많고 네. 뭐 흑인 분들도 많이 보이고 네. 그 사실은 예전이랑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서울은 진짜 서울은 글로벌 맞습니다. 도시인 것 같아요. 네. 네. 전에 링거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 있다고 하는데 링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외국인의 정신 건강과 그리고 네. 반대로는 또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 응급의학과 선생님과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링거라고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위한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신건강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었고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좀 같이 볼 수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외국인 진료 보는 것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본인도 그런 경험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맞습니다. 사회에서 뭔가 아싸 같은 맞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게요. 링거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뭐 외국인들 진료를 볼 때랑도 비슷한 인상을 받긴 했는데 네. 사실은 정신과에 오셔가지고 호소하는 어려움들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울, 불안, 불면 마찬가지로 제일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을 갖고서는 좀 힘들어 하시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의료 시스템이 낯설고 그다음에 언어 장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좀 소외된 그런 점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에다가 추가로 불안까지 좀 더해지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별을 경험하거나 상실을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것, 대인관계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이건 똑같은데 거기에 그런 요소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 더 불안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실제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문제, 언어장벽, 뭐 맞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네. 건강보험의 문제 이런 까지 합해진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반에 병을 좀 방치한다든가 혹은 제대로 된 지지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좀 배가가 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분들과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좀 문화권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확실히 영미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에 대한 니즈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내면을 탐색하거나 이런 진료를 받는 거가 굉장히 익숙하셨고 반면에 아시아권이나 동남아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비슷하게 정신과 진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확실히 아직 갖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들어와서 그런 사회적인 네. 괴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랑 한국인이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부계자로서 되게 어떤 그렇죠. 소외감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랑 그렇죠. 그 중간자시네요. 그렇게 된 네, 것 같습니다. 양쪽 마음을 다 네. 좀 보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그게 이제 익스패트리엇이라고 해서 국외 거주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익스팻이라고 표현도 하던데 네. 그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불안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는 있지만 네, 국적 불문하고 어렵다.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국이 아닌 나라에 있는 건 어렵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면서 한 환자분이 해주셨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나는 해외에 나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같은 문제로 배경만 다르더라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민이나 어떤 네. 장기 체류 자체가 새 출발이나 어떤 탈출의 의미를 담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면의 문제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된다라는 점이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분들 경우에는 한국은 되게 괴롭고 힘든데 외국 나가면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맞습니다. 뭔가 나의 숨겨진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가는데 네. 사실은 내면의 문제는 그대로 간다. 네. 그러네요. 네. 사실 그 점 힘드니까 생각해야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갔는데 이제 생각처럼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더 고립된 이제 오히려 상황이 맞습니다. 더 네네. 무거움이 더 더해지죠. 맞습니다. 네. 확실히 또 코로나 시대에 뭔가 이제 줌이나 이런 비대면 도구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지체계 측면에서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터치는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이 외국인 정신건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어 장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언어 장벽인데 요즘에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가 잘 발달돼 있어서 저는 필리핀 환자분하고는 파파고로
파파고로도 예, 간단한 의사소통하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영어를 할 줄 안다면은 조금 더 낫잖아요. 네. 예, 영어로 하는 게 그분도 영어로 하고 저도 영어 파파고로 해갖고 네. 서로 예, 그 어려운 영어는 거기서 또 보고 하는데 영어가 아닌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 통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다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네. 열세 국어 열세 예, 그 개 13개 국어 13개 네. 국어에 지원해준다고 네. 제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각 기관의 지원을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많이들 들어와 계신데, 뭐, 네팔이나, 뭐, 맞습니다. 그 외에, 네. 네, 그런 언어까지 다 구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한국에서 진료를 잘 받으려면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네. 저렴한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네. 게 있다면은 관련된 보험이나 뭐 어떤 진료비 지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네. 외국인 등록증 ARC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급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등록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번호로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네. 이제 여권 번호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직업을 구해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보험이나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한 4-5배 정도 조금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 오늘 대강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네, 이게 진짜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뭐 간단한 처방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하는 외국인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도움 주시는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역이라서 서울에 센터셔서 아마 네. 서울 전역 어디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또 병원이고 하니까 많이들 좀 우리 박찬민 원장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